안녕하세요, 몰라포토입니다. 요새 제 GR, 리코 관련된 영상이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GR을 조금 더 GR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이 스냅 촬영 모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화면을 통해서 이 스냅 모드의 다양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으로 넘어갈까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스냅 모드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 포커스 메뉴를 조절하는 방식인데요. 이 포커스 메뉴 버튼 누르면 바로 만날 수가 있어요. 메뉴 버튼 누르시고 가장 윗부분에 카메라 그림에 첫 번째 포커스라고 있습니다. 포커스 누르셔서 제가 한 번 더 눌렀네요. 포커스 누르셔서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스냅이라고 있어요. 요게 이제 스냅 포커스가 되는 거고요. 스냅 포커스를 나와 보시면 지금 사실 아무것도 초점이 되게 안 맞는 화면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요거는 메뉴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서 우리 다섯 번째에 있는 스냅 촬영 거리를 촬영하는 피사체와 맞게끔 설정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네, 지금은 물리적인 환경이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이 소품들이 되게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가장 짧은 거리인 30cm로 조절을 해볼게요. 30cm로 조절을 해보게 되면 지금 이 친구 초점 맞아 보이죠? 한번 촬영을 해볼까요? 근데 촬영을 할 때 화면 잠깐 보셨나요? 화면에 보시면 AF 포인트, 우리가 되게 익숙했던 네모 박스라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메뉴 눌러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셀렉트 AF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칸이 존재하고 촬영을 할 때 반 셔터를 살짝 누른 다음에 초록불이 들어오면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방식. 이게 되게 오리지널 현재 미러리스 카메라의 초점 잡는 방식인데요. 리코 GR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메뉴 누르고 스냅에서 들어가셔서 거리를 30cm로 내가 정했다면 여기서 바로 촬영을 눌러라 라는 게 GR스럽게 쓰는 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내가 찍고 싶은 게 항상 이 정해진 거리에만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를 바꾸는 방법이 단축키가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메뉴 버튼 눌러서 다섯 번째 스냅 촬영 거리 들어와서 바꾸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이건 GR스럽지 않은 거고요. GR스럽게 쓰시려면 자, 화면에 보이시겠죠? 자, 우리 카메라 뒷면에 꽃 모양 있습니다. 꽃 모양 버튼을 꾹 누르시면 오른쪽 상단에 화살표가 생길 거예요. 화살표가 생기고 나서 카메라의 전면 다이얼을 돌려주시면 이렇게 초점 거리를 빠르게 변환해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빠르게 촬영을 해서 예를 들어 지금 1m 거리에 있다 하면 바꿔서 촬영을 하면 되는 거겠죠. 지금은 얘가 30cm 정도 거리밖에 안 돼서 초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촬영하면 되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촬영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촬영 방법은 여기 메뉴에서는 스냅 모드로 안 할 거고요. 일단 셀렉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로 바꾸게 되면 네모칸이 존재가 됐죠?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아까 우리가 봤던 스냅 모드에만 있던 거리계가 없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카메라의 다이얼을 어떻게 돌릴 거냐? 돌려서 SN으로 갈 겁니다. 짠! 요것도 스냅 모드예요. 근데 화면 한번 보시면 아까랑 달라진 게 있죠? 달라진 게 있다면 DOF라는 친구가 생겼어요. DOF. 그리고 오른쪽에는 1m 거리계가 그대로 존재하죠. 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메뉴 눌렀을 때 이 스냅 촬영 거리의 값을 그대로 따라옵니다. 근데 변경하는 방법이 여기서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아까는 우리 꽃 모양 눌렀었잖아요. 꽃 모양 누르고 돌렸어야 됐는데 지금은 꽃 모양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전면 다이얼 돌리시면 바로 촬영 거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아주 더 효율적인 방식이 됐죠. 그러니까 다이얼에 넣어놓고 많이 쓰라고 만든 걸 거예요. 그리고 후면 다이얼을 한번 돌려볼까요? 후면 다이얼 돌려보면 지금 DOF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DOF 1, 2, 3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DOF를 1으로 한번 바꿔보면
원은 가장 얕은 심도를 의미합니다. 얕은 심도. 그 다음에 DOF2는 표준. 한 5.6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DOF3는 깊은 심도의 사진을 촬영할 때 쓰는 용도인데요. 그런데 지금 화면 보시면 제가 DOF를 1, 2, 3로 돌려도 F 값이 변하지가 않아요. 왜? 이건 30cm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30cm가 아니라 1m로 바꿔볼게요. 지금 1m로 살짝 바꿔뒀죠? 1m에서 한번 다시 DOF를 돌려보겠습니다. 돌리게 되면 DOF1에서는 F8, 그 다음에 DOF2에서는 F11, DOF3에서는 F16으로 조리개 값이 변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냅 다이얼을 통한 스냅 모드를 활용하실 때에는 조리개 값의 조절을 통해서 내가 직접 조리개를 조절하는 건 아니고 이 DOF의 1, 2, 3 값을 조절함을 통해서 심도 효과를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죠. 아쉬운 점은 이 스냅 다이얼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미 후면 다이얼과 전면 다이얼을 다 빼앗겼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셔터 스피드나 혹은 조리개 값을 내가 원하는 값으로 바꿔서 촬영은 안 돼요. 할 수 있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노출 보정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좀 더 전적으로 좀 신뢰하는 유저들에게 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드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포커스에서의 스냅 모드랑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스냅 모드로 바꿨는데 그대로 상단에 DOF랑 거리개 다 나와 있죠. 이유는 상단 다이얼이 스냅 모드이기 때문이에요. 항상 얘가 제일 우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얘를 다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AV 모드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스냅 모드로 돌아왔죠. 스냅 모드에서는 제가 A 모드든 혹은 S 모드든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조리개를 직접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포커스에서 스냅을 고르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거고요. 그것보다는 GR을 믿고 GR스럽게 그냥 툭툭툭 찍어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냅 다이얼이 조금 더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일단 우리 포커스 다시 셀렉트로 돌아갈 겁니다. 셀렉트로 돌아가면 지금 우리 기존에 촬영하는 것처럼 아띠를 촬영할 수가 있는데요. 자, 메뉴 버튼 누르고 이번에 우리가 만나볼 모드는 완전 누름 스냅이에요. 완전 누름 스냅 같은 경우에 여기서 켜짐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켜짐을 해보게 되면 아까랑 차이점 화면에 바로 보이죠? 자, 다시 한번 꺼보면 거리가 없었던 게요. 완전 누름 스냅을 키면 거리가 켜집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초록 색깔 AF 포인트도 작동을 할 수 있고 거리개도 존재하네요. 기존처럼 이게 아주 하이브리드 방식인데요. 포커스를 셀렉트로 두고 촬영하던 거 하다가 혹시 내가 요게 아니라 정해진 거리의 스냅을 빠르게 촬영하고 싶다면 셔터 버튼을 꾹 눌러주면 정해진 거리에 맞춰서 촬영을 합니다. 여기에 바꾸는 건 동일하게 꽃 버튼 누르시고 누른 상태에서 다이얼 돌리면 되겠죠. 이렇게 촬영하면 하이브리드 방식이니까 내가 초점 잡고 싶은 거 있을 때는 잘 쓰고 있다가 급할 때 쫙 눌러서 아주 그 순간을 역동적으로 담아내는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마 그래도 좀 급변하는 드라마틱한 장면이기 때문에 거리개를 조금 더 멀리 설정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활용도가 더 있어 보이긴 하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팁 하나만 더 전달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 끌게요. 꺼짐으로 누를 거고요. 지금 모드도 그냥 셀렉트 모드입니다. 셀렉트 모드인데요. 메뉴에서요. 자, 우리 C 사용자 설정으로 오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오시게 되면 네, 터치 AF라는 메뉴가 존재하는데요. 터치 AF에서는 여기서도 기존 방식 말고 네 번째에 완전 누름 스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완전 누름 스냅을 설정을 하시게 되면 내가 터치 버튼을 누르면 그 순간에 스냅 촬영이 바로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셔터를 꾹 눌러서 초점이 반셔터와 셔터의 경계가 애매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보다 터치를 통해서
바로바로 이 스냅 모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도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터치를 조작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눌려요. 눌릴 수가 있어서 이 모드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냅 모드 소개해 봤어요. 자, 이렇게 리코 GR4의 스냅 모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올라프트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알찬 정보를 바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